먼저 페리티 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페리티 검사라는 것은 전송할 데이터 블록에 1비트의 검사 비트를 추가하는데 이 1비트 검사 비트를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리티 비트를 추가해서 오류를 검출하는 거죠. 자, 페리티 검사 방식은 오류 검출만 가능하지 수정은 못해요. 오류 검출용으로만 사용한다. 자, 페리티 검사는 홀수, 짝수, 수직 페리티와 홀수, 짝수, 수평 페리티가 있다. 기본적으로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가 있어요.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추면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맞추면 홀수 페리티. 자, 그런 페리티 검사가 다시 수직과 수평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볼까요? 먼저 수직 페리티 검사. 자, 수직 페리티 검사는 수직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 검사 비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수직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홀수와 짝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홀수는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추는 거죠. 자, 수직 방향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어때요? 1의 개수가 하나, 둘, 3개 홀수예요. 그죠? 그러면은 페리티 비트에 0을 줘서 홀수를 유지시키는 거죠. 자, 1,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다. 짝수다.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을 추가해서 전체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추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수직 방향의 데이터에 대해서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것을 수직 페리티 검사. 그 수직 페리티 검사에는 홀수와 짝수가 있다. 그리고 홀수를 기수라고도 한다. 짝수를 우수라고 한다. 자, 수평 페리티 검사 한번 볼까요? 수평 페리티는 수평 방향의 데이터 블록에 대해서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수평 방향으로 1의 개수가 어때요? 하나, 둘, 2개. 자, 홀수니까 그렇죠. 1을 부여해서 홀수로 맞춰주는 거죠. 짝수는 자, 1의 개수가 2개. 짝수니까 0을 부여해서 짝수를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자, 이와 같이 데이터 방향, 데이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페리티 비트를 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수직과 수평이 나눠졌고 1의 개수를 홀수로 할 것이냐 짝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홀수 페리티 검사와 짝수 페리티 검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페리티 검사 확인해 봤고요. 다음 해밍 코드.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해밍 코드는 수신 측에서 오류가 발생한 비트를 검출한 다음에 수정까지 할 수 있어요. 단 수정은 1비트 수정이 가능하다. 전송 비트 중에서 1, 2, 4, 8, 16, 32, 64, 즉 2의 n번째, 2가 1이면 1, 2가 2면 4, 2가 3이면 2가 0이면 1, 2가 1이면 2, 2가 2면 4, 2가 3이면 8 이와 같이 2의 n번째를 오류 검출을 위한 페리티 비트로 사용한다. 자, 요거는 아직 감이 안 오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정보 비트가 1011이에요. 여기에 홀수 페리티 방식으로 페리티 비트, 해밍 코드로,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를 부여해서 홀수 방식으로 페리티 비트를 부여해서 해밍 코드로 변환하여 전송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1011에 페리티 비트를 부여한 실제 해밍 코드의 전송 비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페리티 비트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죠. 위치는 어떻게 부여가 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1, 2, 4, 8, 16, 32, 64 이런 과정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1, 여기 1, 2, 3 띄고 4, 5, 6, 7, 8. 자, 쭉 더 있겠죠. 자, 지금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페리티 비트가 위치할 부분이에요. 먼저 페리티 비트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정보 비트를 순차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1, 0, 1, 1. 데이터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데이터 이후에 있는 페리티 비트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는 7비트가 되는 거예요. 이 4비트를 전송할 때는 페리티 비트가 3개까지 부여된다. 실제 마지막 데이터 이후의 페리티 비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페리티 비트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페리티 비트를 부여해야 되는데 홀수 방식으로 부여할 거다. 그럼 어떻게 부여하느냐? 자, 이 과정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방법. 자, 첫 번째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를 포함하고 첫 번째를 건너뛰고. 무슨 얘기냐? 첫 번째니까 1을 생각해요. 1. 한 개를 포함하고 한 개를 건너뛴다. 한 개를 포함하고 한 개를 건너뛴다. 한 개를 포함하고 한 개 건너뛰고 한 개를 포함하고 한 개 건너뛴다. 자, 이렇게 페리티 비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잡는 거예요. 예,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페리티 비트니까 1을 기억한 거예요. 포함하고 건너뛰고 포함하고 건너뛰고 포함하고 건너뛰고. 자, 먼저
계산해 보고 그 이후 것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상이 4개죠. 4개인데 그 중에 값을 아직 모르는 건 페리티 비트는 몰라요. 그럼 나머지 1, 0, 1. 자, 이 1, 0, 1을 가지고서 홀수 페리티니까 홀수를 만들기 위해 페리티 비트를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페리티 비트 부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데이터의 개수에서 1의 개수가 지금 짝수면은 홀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페리티 비트에 그렇죠. 1을 준 거죠. 1을. 그러면 전체 1의 개수가 어때요? 전체 1이라는 건 지금 선정된 것 중에서 선정된 것들의 1의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1로 두어서 전체를 홀수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페리티 비트는 1이 되는 거예요. 1.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2, 여기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2예요. 2. 포함하고 건너뛰고를 기억하세요. 2개 포함, 2개 건너뛰고, 2개 포함, 2개 건너뛰고. 자, 이런 식으로 2니까 포함하고 건너뛰고. 아까는 1이었으니까 한 개를 포함하고 건너뛰고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선정된 4개가 있죠. 4개. 중에서 1의 개수가 지금 어때요? 1, 1, 1의 개수가 어때요? 홀수죠. 홀수 페리티니까 홀수예요. 그러면은 0으로 해서 홀수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페리티 비트는 0이 됐어요. 0. 자, 좀 감이 오나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니까 포함하고 건너뛰고. 그렇죠. 네 번째니까 4개를 우선 포함하고 그 다음 데이터가 더 있다 그러면 4개를 건너뛰겠죠. 건너뛰는 게 만약 뒤에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8, 9, 10, 11을 건너뛰고 다시 포함하는 게 12, 13, 14, 15를 건너뛰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당 페리티 비트 그 위치값, 그 값을 먼저 포함하고 건너뛰고 좀 이제 감이 오나요? 자, 포함된 값이 어때요? 1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2를 해서 페리티 비트를 2를 부여해서 전체 개수를 뭘로 맞춘다? 홀수로 맞춘다. 그러면은 네 번째 페리티 비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위치에 있는 페리티 비트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리티 비트가 포함돼서 10, 11, 011이 된다. 정보 비트가 1011인 경우는 페리티 비트, 홀수 페리티 비트가 부여됐을 경우는 10, 11, 011로 실제 전송이 된다. 자, 이게 해밍 코드로 변하는 과정이고,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간혹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산업 기사에서는 어떤 개념 정도만 알겠으면 되고,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순환 중복 검사. 순환 중복 검사는 이 특징적인 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집단 에러에 대해서 프레임 단위로 에러 검출이 가능하다. 집단 에러. 그 다음 다항식 코드. 자,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다항식 코드를 추가해요. 순환 중복 검사는 페리티 비트나 어떤 이런 것처럼 추가되는 게 다항식 코드다. 다항식 코드를 데이터 뒤에다 추가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집단 에러. 아주 갑자기 많은 양이 발생되는 에러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순환 중복 검사다. 또 하나의 특징이 에러가 발생하면 송신 측에 재전송을 요청하는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자, 후진 에러라는 게 뭐냐? 후진 오류 방식이라는 게 뭐냐? 후진 오류 방식은, 자, 그러면 전진도 있겠네요. 그죠? 전진이라는 게 있고 후진이라는 게 있어요. 전진 말 그대로 앞에서, 후는 뒤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신할 때 송신 측에서 어때요?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보내죠. 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보내지는 방향에서 보면은 여기가 앞이죠. 전. 여기가 후고. 즉, 수신 측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은 전진 오류 수정. 순방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향에 따르고 순방향 전진 오류 수정. 그럼 반대로 송신 측에서 오류를 수정한다. 데이터를 보내놓고 다시 송신 측에서 에러를 수정하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후진, 역방향,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이렇게 오류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환 중복 검사 CRC는 후진 오류 수정 방식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